MBC 충북 여론조사 결과 충북도민의 55%가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7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충북도민 절반 이상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 함께 통합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충북교육청의 한 장학관이 식당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부하 직원들과 송별 회식을 하던 도중에 벌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6.3 지방선거를 90일가량 앞두고 MBC 충북이 실시한 여론조사 보도 이어갑니다. 충북 유권자 가운데 과반수는 이번 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7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충북도민들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관심 있다는 평가가 72%로 관심 없다 28%보다 2.5배나 많았습니다. 50대 83%, 60대 80%, 70세 이상 78%로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9%,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를 기록했고 없음 모름 무응답은 17%였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60대까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우세했고 국민의힘은 70세 이상에서 앞섰습니다. 20대 이하에는 두 정당이 오차범위 이내였습니다. 이념 성향에서 진보는 민주당, 보수는 국민의힘이 많았지만 중도 가운데는 민주당 지지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방선거가 90일 정도 남은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현 정부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35%에 20%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70%로 부정평가 23%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모름과 무응답은 7%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충북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3월 3일과 4일 충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권 시도의 통합에 대해 충북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선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는 건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충북도 포함하는 충청권 통합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여론이 포착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선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뜨거운 쟁점을 던졌던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매우 찬성 15, 찬성하는 편이다 36, 도합 51%가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고 반대 의견은 36%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18세에서 29세에서만 반대가 조금 더 많았고 30대에서는 찬반이 비슷했으며 4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는 많게는 30% 이상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충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28%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많았고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40%를 넘었습니다. 18세에서 29세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고 30대는 비슷했으며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전 충남이 통합되면 충북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전반적인 도민 여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로 보입니다. 이어 충북과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렇다는 응답이 42, 아니다 50, 모름 무응답이 8%로 앞선 질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찬반 의견이 갈렸습니다. 18세에서 29세, 30대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고 40대와 50대에서는 비슷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청주시와 북부권에서는 오차 범위 밖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고 대전 생활권이 일부 포함된 중남부권에서는 비슷했습니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더 많은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충북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3월 3일과 4일 충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민의힘 이육희 전 충북도 의원이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도의원은 청주를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1번지로 만들겠다면서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재난안전 강화, 복합 문화레저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청주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는 이범석 현 청주시장과 서승우 전 행정부지사, 손인석 전 충북도 정무특보 등 4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지검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송인원 괴산군수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송 군수는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진 뒤 100여만 원의 음식값을 군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군수 측은 공적인 간담회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청구한 벌금 액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고 송 군수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충북교육청 소속 고위 간부가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심지어 부하 직원들과 송별 회식을 하던 도중에 벌인 짓이었는데요. 최근 잇따르는 교육청 간부들의 비위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저녁, 청주시 산남동의 한 식당에서 인근 지구대로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식당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안에서 라이터 모양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화장실입니다. 피의자는 당시 화장실 안에 쌓여있던 상자들 사이에 카메라를 숨겨놨습니다. 경찰이 식당에 있던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이었습니다. 당시 식당에서는 해당 장학관을 포함해 인사이동을 앞둔 부서 직원들을 위한 송별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남녀 공용인 점을 이용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겁니다. 교육청은 다음 날 해당 장학관을 곧바로 직위해제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 길에 찾아와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고 저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에 의거해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지난 1월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징계를 받는 등 교육청 간부들의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슴 철렁한 일인데요. 그런 사람이 전문직 시험을 통과해서 장학사가 되고 또 승진해서 장학관이 되는 동안 과연 어떠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경찰은 해당 장학관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한 카메라 저장 장치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이른바 미투 논란으로 자격 심사를 넘지 못해 단식 투쟁을 했던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 예정자가 11일째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유행열 출마 예정자는 민주당 충북도당이 4고당으로 지정돼 공천 업무가 중앙당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도당 단식 투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당의 공정한 심사를 믿고 기다리며 시민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사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서민석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는 어제 서민석 예비후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수사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 예비후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한 적이 없다는 이 전 부지사의 옥중 친서를 공개하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한 대학 학생들이 무료로 인근 농장과 소상공인들의 광고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벌써 8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실무 능력을 키우고 지역 상권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대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학교 인근 버섯 농장의 광고를 보며 수정할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버섯이 자라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느라 많은 고생을 했던 만큼 올해 졸업한 졸업생에게는 학창시절 어떤 작품보다 애정이 큽니다. 논밭이나 농장에 가서 이렇게 기르는구나. 되게 사장님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농민들을 위해 광고를 제작하면서 학생들도 학교 인근 농장에서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고 어떻게 유통되는지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로 통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충청대는 학생들이 실무 능력을 쌓으면서 지역사회에도 도울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학교 인근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광고를 제작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카페 등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도 제작해 학교 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SNS 홍보를 하고자 해도 이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과 같이 광고, 영상 홍보도 만들어 드리고 완성된 광고는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광고가 생긴 농민과 소상공인들은 지역 대학이 든든한 우근이 될 수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광고 제작 과정에서 만난 학생들로부터 SNS를 활용한 홍보를 배운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인터넷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도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되게 인터넷에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당장 학교 주변에서부터 지역사회와 어떤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광고 제작.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산학협력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동 지역 무력 충돌 악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 미만 지역의 패키지 여행이나 개별 예약 상품을 불안감에 선제적으로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국은 중동 지역 신규 예약을 잠정 보류할 것을 권고하며 이미 예약한 소비자는 섣불리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후속 공지를 먼저 주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등의 이란 공습 여파로 충북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공시된 충북 평균 휘발유 값은 전날보다 28.27원 오른 리터당 1,805.22원으로 2023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1,800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유는 어제보다 60.8원 높은 1,771.81까지 올랐습니다. 도내 휘발유 최고 가격은 2,075원, 경유는 2,185원입니다.
청주시가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지역 내 한 대기업 계열사에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월 30일 야간 근무자 75명이 위탁업체가 제공한 야식을 먹은 뒤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회사 측은 나흘이 지나서야 보건당국에 신고했으며 뒤늦은 검사로 식중독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즉시 신고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소모품 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해 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전 KDN 하도급 업체 직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전산 소모품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6년간 한전 KDN 사무실에 납품하는 프린터 토너 물량을 허위로 늘리고 비용을 청구해 2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한전과 한전 KDN의 감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